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대현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초짜와 프로입니다. 나는 임차인입니다. 이 말로 시작하는 국회 본회의 5분 발언으로 이름을 알린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있습니다. 윤 의원은 KDI 출신의 재정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미래통합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영입됐다가 총선 직전 지역구 출마를 제안받고 서울 서초갑에 출마해서 당선된 바 있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전문성은 디테일에서 힘이 나옵니다. 집권 여당이 부동산 3법을 강행 처리하자 임차인 입장에서 부동산 관련 법이 갖는 한계를 쉽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임차인 입장을 대변하면서도 임대인들이 이 시장을 빠져나가 궁극적으로 관련 법이 집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모두에게 고통을 안기게 된다는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윤희숙의 맨파워 또 있습니다. 교육 문제도 꼬집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수포자라는 얘기를 아십니까? 수학을 포기한 자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꽤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희숙 의원은 자신의 언니를 예로 들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교육이 과거에 머물러 있다. IT와 온라인 교육 강화의 최대 장애물은 시대에 뒤처진 정부라고 꼬집었습니다. 박수를 받을 만한 명쾌한 지적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부부가 주택을 공동 명의로 소유할 경우에 종부세를 더 내게 되는 법의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 얘기를 들은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련 내용을 검토하겠다, 수정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과거의 미래통합당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본질의 디테일만을 꼬집는 그야말로 일하는 정치인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요즘 미래통합당에서는 공부하는 모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공부가 덜 된 분들이 윤희숙 의원을 따라가겠다고 하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요. 준비되지 않은 국회의원이 월급 받으면서 공부한다 한들 우리 사회에 필요한 국회의원으로서 필요한 전문성을 쉽게 갖출 수 있을까요? 이 또한 해프닝으로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일종의 정치적 함정 같은 것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윤 의원의 디테일은 기존 보수정당에서 보기 어려운, 보기 힘든 모습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미래통합당에 필요한 재원이라는 점 또한 분명합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이런 디테일만 부족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중의 마음을 읽고 그에 부합하는 언어와 행동을 하는 정치 플레이어도 부족했었습니다. 지금처럼 미래통합당 모든 의원이 공부에 전념한다면 정책은 나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정무는 누가 하죠? 정치는 누가 하죠? 이 대목에서 이재명 경기지사의 최근 행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엊그제 민주당의 주류를 때렸습니다.
민주당의 주류를 비판했습니다. 정책적 대결 구도를 만든 것입니다. 그는 최근 국민 기본소득을 지속적으로 선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것처럼 말이죠. 윤희숙 의원의 한계점, 윤희숙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가진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 의원은 재정 전문가답게 국민 기본소득 자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데 무작정 국민들에게 현금을 나눠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판단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목소리를 냈는데요. 자,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재정 승수라는 개념까지 꺼내면서 어려운 분들에게 재원을 집중하는 구제의 관점에서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에 반해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복지에 더해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국민 모두에게 2차 재난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두 사람이 경쟁을 하는 구도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국민은 누구에게 더 후한 점수를 줄까요? 누구에게 표를 줄까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국민 모두에게 일괄 지급, 복지와 경제를 모두 챙긴다, 이런 선전선동이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표를 얻으려고 하는 정치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죠. 국민이 아무래도 그런 포퓰리즘적 정책, 이런 정책들을 과감하게 던지는 그런 사람에게 더 호응하게 마련입니다. 그럼 윤희숙 의원이 걱정하는 국가 재정, 그건 정치인, 당신들이 알아서 만들라고 국민은 주문할지 모릅니다. 정당은 선거에 이기지 않으면 존재하기 어렵고 존재의 의미도 찾기 어렵습니다. 초짜 정치인의 행보가 대중영합주의의 달인을 이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가뜩이나 보수 지형이 좁아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일부 세력 가운데 반문재인 기치를 내세우고 요즘 목청을 돋우는 이들이 꽤 생겼습니다. 이들이 중도층을 야금야금 잠식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래통합당이 우리는 극우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그렇게 주장을 하면 일반 대중들이 그래, 맞다, 미래통합당은 극우가 아니다, 이렇게 받아들일까요? 그들과 다르다고 인식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주장을 유권자들이 수용한다 하더라도 가뜩이나 쪼그라든 보수 지역 내에서 합리적 보수, 온건 보수가 가질 수 있는 그 포션 자체는 30% 이하로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극우로 지칭되는 세력과 따로 가겠다고 하면 미래통합당의 영역은 조금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미래통합당은 집권을 위해서 어디로 확장을 할 것인가요? 누구에게 표를 얻을 것인가요?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할 대목입니다. 지금처럼 당명을 바꾸고 당색을 바꾸고 당사를 새로 마련하고
자, 여기다가 그다지 파격적이지도 않은 정강 정책을 만드는 수준, 이 수준으로 당이 바뀌었다고 국민이 인식해 줄까요? 인정해 줄까요? 문제는 자신들이 만들고 헤쳐나가는 그 수준보다 국민의 의식이 더, 국민의 벽이 높다는 점입니다. 통합당 내부의 반발 정도를 극복해서 내놓은 변화, 그것으로만으로는 국민들로부터 새로운 혹은 미래가 있는 정당으로 평가받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지금 미래통합당, 보수 진영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이 정당은 과연 국민을, 유권자를 최우선에 상정하고 일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윤희숙 의원의 디테일은 정말 오래간만에 미래통합당의 혁신적 변화가 느껴진다는 이런 호평을 받을 만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미래통합당 보수 진영에 필요한 것은 대중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대중의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이런 포퓰리스트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야지만 다음 대선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정치에서 초짜가 프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윤희숙 의원이 국민을 위해서 더 큰 역할을 하고 싶다면 대중의 마음, 이 마음을 읽는 능력도 갖춰야 할 것입니다. 대중에게 선전선동을 하는 것이 그저 무책임하다, 이런 원론적 입장에서 한 발도 나아갈 수 없다면 국민의 표를 얻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김대현의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눌러주세요.